왜 하필 책일까? 초등학생 시절 나는 책을 좋아했던 것 같다. 특히 과학 관련 책을 좋아해서 공상과학 소설이나 우주, 생태계, 로봇과 같은 과학 백과사전에 푹 빠져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가며 읽고 또 읽었다. 당시 나는 순수한 호기심에 과학이 좋았고 책을 통해 꿈을 키웠다. 사춘기를 보내며 이성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즈음에는 주변 사람에게 책 읽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어려워 보이는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를 읽지도 않으면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그런데 가지고 다니다 보니 조금씩 읽게 되었다.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서 나는 책을 읽는 학생이 되었다. 요즘 중고생들은 한 학기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 두세 권은 읽을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곳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들이 많지만 책 읽는 학생은 없다. 서가를 둘러보아도 어린아이들과 직장인들만 책을 고르고 있다.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외에는 서가의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죄다 복도와 열람실에서 참고서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어쩌면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들에게 독서하라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독서가 사치일까? 책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많이 읽어야 한다. 물론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독서량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더욱 발전할수록 세상은 책을 더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책을 멀리하고 있다. 왜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모습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리 주변에는 읽을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 세상에는 온갖 볼거리와 읽을 거리가 넘쳐난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읽고 소화해낸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넘어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 적혀있는 글을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예전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것은 고상한 취미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모르는 것은 검색하면 된다. 점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중이다. 찾을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 찾아줘 라고 말하면 되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에 배터리만 채워져 있다면 삶에 필요한 대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식을 검색창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 정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은 없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지적인 활동이 필요하므로 검색창 속에 지식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열심히 찾아 읽고서는 끝이다. 찾은 것을 토대로 활용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찾은 정보를 내 생각과 비교하는 자정작용이 없다. 고민하는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휘발된다. 과장하자면 생각 없이 반복적인 행동만 있는 것이다. 몇 분 전 검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 재검색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활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검색을 통해 누군가가 해놓은 방법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기록해둔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 스스로 시도하기보다는 검색 조건을 바꿔가며 가장 유사한 정보를 찾는다. 생각해보라. 여행할 때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다니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진을 남기고 있지 않는가? 식사할 때도 누군가의 리뷰를 읽고 맛집을 찾아가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이 시점에서 나는 책을 얘기하려고 한다. 왜 책일까? 상대방이 쓴 글을 읽어 정보를 얻고 필요하면 글쓴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서 해보는 것은 검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나는 검색창의 정보와 책 속의 정보의 차이점을 관심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의 정도이다. 책을 사거나 빌려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관심이 생겼다는 증거다.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는 것처럼 할 일 없이 책을 읽는 경우가 있을까?
특히 요즘같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세상에 독서는 결핍이 선택한 행동이다. 앞서 얘기했던 공급 과잉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독서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준다. 아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냥 뽑아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뽑아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관심이다. 이런 관심의 정도가 커질수록 우리는 책을 더 많이 찾게 된다. 이유인즉 대부분의 정확한 정보는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믿고 따르다 문제가 되는 일을 자주 목격할 것이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아무 개의 정보를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삶에 책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20세기 말 저명한 미래학자의 칼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서 종이책과 펜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읽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종이책과 펜은 여전히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최고의 도구이다. 젓가락 사용법보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스마트폰 대신 책을 사주기 바쁘다. 자신은 책을 읽지 않지만 책이 이롭다는 것, 독서가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 독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만은 독서를 습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가방에 책 3권을 넣어 다닌다. 한 권은 읽던 책, 2권은 새로운 책이다. 짬나면 읽던 책을 펼치고 그 책이 실증나는 순간에는 다른 책을 꺼낸다. 갑작스러운 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날이면 3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읽을 것이 없으면 허전하다. 100일 동안 매일 3권의 책을 들고 다녀봤는데 실제 3권을 다 읽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3권을 들고 다닌다. 그게 바로 책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이자 노력이고 정성이다. 한 권은 소설, 한 권은 자기계발서, 나머지 한 권은 장르에 상관없이 현재 관심이 가는 책을 넣어 다닌다.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에는 주로 수필이나 명언집을 읽는다. 회사 업무 중 생기는 짬에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점심시간같이 긴 여유 시간에는 소설을 읽는다. 퇴근 후 책상에 앉게 되면 그날 목표했던 책들을 돌아가면서 읽는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하루 단위로 읽을 분량을 정해두고 책을 읽는다. 그래야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목표를 떠올리면 달성하고 싶은 의지와 긴장감이 생긴다. 또 목표를 성취했을 때의 만족감도 크다. 출근 전 가방을 챙길 때 오늘 읽을 책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에 잔뜩 부푼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 호기심은 짬날 때마다 책을 들춰보게 한다. 이런 관심과 행동이 나를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독서에 관한 책까지 쓰게 만들었다. 이렇듯 책은 내 삶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줬다. 나의 개인적인 독서의 즐거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퇴화 직전의 독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독서는 삶에 도움이 된다. 책 좀 읽어야 하는데 라는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 같은 반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손에 책을 들게 하고 읽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게 만들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책을 쓰면서 점점 더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처럼 되어서 언젠가 여러분이 나도 저 작가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책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려고 글을 쓰는 이유이며 내 삶의 목표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